당신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고민할 것이다. 아침은 뭘 먹지? 달걀을 먹을까? 프라이? 스크램블? 만약 매일 아침 먹을 음식을 전날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두거나 아침에는 삶은 계란을 먹는다처럼 정해진 습관이 있다면 출근 준비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미 몸에 배어 습관이 된 일에는 신경을 덜 쓰고 더 중요한 일에 신경 쓰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생활 패턴을 만들고 그대로 실행해 남는 에너지를 업무에 쏟아 목표 달성에 힘쓴다. 우리는 하루를 미리 계획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냥 주어진 대로 매일 저절로 이끌려 가듯이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관리하며 이것을 일상의 습관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 습관을 만들기가 힘들지만 한번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영상에서 말하는 습관을 착실히 수행한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책은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저자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출판사는 현대지성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비교해보고 꼭 성공하는 습관을 장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루틴이 있다.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바탕으로 당신이 삶에 적용할 만한 루틴을 7가지 알려주겠다. 충분히 숙면하라.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을 거듭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린다. 훌륭한 생각 하나만으로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고 사소한 결정 하나가 4배 판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 명료한 판단으로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해 다른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이룬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둔 이들도 많다. 미국의 소비습관 전문가 톰 콜리가 5년간 수백 명의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77%는 매일 1시간 이상 TV를 시청했지만 고소득층의 67%는 TV 시청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들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골라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어 시청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염없이 TV 채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잠깐씩 중요한 프로그램만 보는 식이다. 불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은 것이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야식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식사는 침대에 눕기 3시간 전에 끝내야 한다. 그래야 충분히 소화해 속이 편안한 채로 잠들 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언가를 먹으면 소화를 시키느라 뇌와 위가 끊임없이 일해야 해서 깊은 잠을 방해한다. 나도 젊었을 때는 늘 저녁 8시나 9시에 식사를 했다. TV를 보거나 야식을 먹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면 내일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루틴을 강제해보는 것이 어떨까? 힘들었던 하루에 대한 보상 심리로 나태해지려는 마음을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의식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잠자리에 누워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이리저리 뒤척이는 대신 미리 글로 써두라. 이렇게 할 일을 적어두면 의식의 힘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과 초의식이 밤새 내일의 할 일과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면 전날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훌륭한 통찰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슈퍼컴퓨터처럼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과학 분야를 비롯해 창의력을 요하는 큰 발견이나 돌파구가 아침에 막 일어났거나 때로는 한밤중에 잠시 깼을 때 찾아오는 이유도 그것이다. 늘 침대 옆 탁자에 메모지와 펜을 준비해 놓고 일찍 잠자리에 들자. 그래야 한밤중에 깨어나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기록할 수 있다. 나폴레온 힐도 강조했다. 생각을 붙잡아 글로 적어라. 생각은 혜성처럼 날아온다. 그 생각을 붙잡으면 당신의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아침에는 운동하라. 내가 매일 아침 실천하는 루틴은 운동이다. 전문가들은 저녁 운동보다 아침 운동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아침에 운동을 하면 규칙적으로 반복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침이 아닌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하면 핑계를 대기가 쉽다.
점심 때는 하루 일과 중이라 여유가 없고 저녁 때는 하루를 마무리하고 피곤해서 그냥 눕고 싶어진다. 혹은 미팅이나 약속이 잡히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5분에서 1시간 정도를 운동에 투자한다. 최소한 스트레칭은 꼭 하고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와 같은 코어 운동에 그날 몸 상태에 따라 유산소 운동을 추가하기도 한다. 시간을 내기 너무 어렵다면 이 중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추천한다.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해보라. 꼭 뱃살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일상을 활기차게 보내는데 코어 근육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기초 근력이 부족할 경우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복근보다 목이 아플 수 있는데 이때는 몸통을 전부 들어 올리지 않고 어깨만 바닥에서 들어 올려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다만 어깨를 들어 올릴 때에도 허리는 매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꾹 누르는 느낌을 유지해야 한다. 배를 쥐어짜는 듯한 정자세의 윗몸 일으키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일단 시작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적어도 일주일에 3시간은 운동하기를 권한다. 업무 회의와 마찬가지로 운동도 미리 계획을 세워라. 매달 초에는 월별 운동 계획을 세우고 매일 잠들기 전에는 다음날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정해놓아라. 가끔 아내에게 이런 농담을 한다. 매일 아침 6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나면 내가 무언가를 해볼 틈도 없이 누군가 내 목덜미를 움켜잡아 수영장에 던져 넣는 것 같다고 말이다. 그 정도로 운동을 하는 일이 몸에 배었다는 뜻이다. 수영을 가는 날이면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알아서 준비를 하고 수영장으로 향한다. 피곤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실제로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천연진통제라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활력이 넘친다. 어떤 진통제든 계속 먹으면 중독이 되는데 엔도르핀 중독은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주는 좋은 중독에 가깝다.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아지게 하고 서서히 운동에 빠져들게 만든다. 눈 뜨자마자 나 자신을 위해 운동하는 순간이 너무 기다려져 일과 중에 갑자기 헬스장으로 뛰어가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야 할 정도로 말이다. 책으로 명상하라. 아침에 추천하는 또 다른 루틴은 15분 동안의 명상이다. 물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명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아침 명상을 시도한 사람 중 70%는 다시 잠든 경험이 있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감이 된다. 사실 명상은 나에게도 여전히 어렵다. 활동적인 나에게 가만히 앉아 고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역에 가까웠다. 그래서 나는 독서를 통한 명상이라는 방법을 찾았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했기에 이 방법은 어렵지 않았다. 사색할 수 있는 내용이나 동기부여가 되는 내용의 책을 선택해 읽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도 말끔히 정리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사상가이자 과학자인 헨리 드러먼드는 하루의 첫 시간은 그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라고 말했다. 하루의 첫 시간, 즉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그날 하루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매일 아침 30분 정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의 책을 읽고 다른 일을 시작하라. 나는 운동 후에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때 책을 읽는데 대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다잡게 하는 것들이다. 손에 펜을 들고 인상 깊은 부분은 줄을 치며 읽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비로소 일과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기분이 든다. 덤으로 창의성도 훨씬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우선순위를 정하라.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의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날짜와 장소 10개의 목표를 현재 시제로 적어라. 그리고 목표를 하나하나 보며 무엇부터 해나가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10가지 목표를 쓰는데 3분밖에 걸리지는 않는다. 한 달간 속는 셈 치고 매일 기록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효과를 본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한 방법처럼 보여서 그런지 무시하고 절대로 실천하지 않아 안타깝다. 플로리다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안드렉스 에릭슨은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세계적인 작가 덕분에 유명해진 1만 시간의 법칙 이론의 창시자다. 그는 2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한 분야에서 전문가나 엘리트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론을 내놓았다. 그 후 후속 연구도 진행했는데
일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마스터키가 아니어서 노력의 방법과 질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다시 말해 같은 시간을 들여도 성취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에릭슨이 조사하고 살펴본 500명의 CEO들은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했다. 한 번에 중요한 기술 하나를 갈고 닦는다. 1개월이든 1년이든 관련 지식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얻으며 그 기술이 자신의 것이 될 때까지 반복했다. 그들은 하루에 최소 2시간, 일주일에 평균 10시간씩 자기 개발에 투자했다. 나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다. 나는 철이던 뒤로는 술을 마시러 나가 흥청망청 놀지 않았다. 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필요한 지식을 찾고 공부하고 배우고 메모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일주일에 168시간씩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중 10시간을 당신의 분야에서 상위 10%에 들기 위해 투자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성공은 보장된 미래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했다. 이자 몇 %는 처음에는 굉장히 작아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학습 역시 마찬가지다. 거꾸로 된 피라미드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점점 능력이 커져서 범접할 수 없어진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라. 또 다른 성공 루틴은 각종 연락, 알림과 관련이 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말라. 간밤에 온 연락과 이메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쳐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이런 행동은 중독과 연관이 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왔다고 알림이 뜨면 순간적으로 뇌에 도파민이 분비된다. 현대인은 도파민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도파민은 코카인 같은 나쁜 약물의 자극적인 성분과 비슷한 점이 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자극을 받아 꼭 확인하려고 한다. 한번 시작하면 잠시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부족하다. 친구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으며 쾌락을 즐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고 누워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동만으로도 도파민에 중독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세계적인 시간관리 전문가들은 사람들의 커리어가 휴대폰과 연락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망가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기업가이자 성공적인 투자자 팀 페리스는 생생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을 펴냈다. 그는 처음에 하루 14시간 일주일에 7일 내내 일했다. 일의 습관을 분석해보니 일하면서 각종 이메일을 계속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음을 알아채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 후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전보다 적게 일하고도 수입은 3배로 늘었다. 이제 그는 해마다 3, 4개월간 긴 휴가를 즐기며 전 세계를 여행하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탐구하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입을 얻는다. 팀 페리스는 전문 비서를 두어 이메일 업무를 처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이메일은 필리핀에 있는 비서에게 전달된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 목록을 만들어 비서가 처리하도록 했고 긴급한 메일만 그에게 전달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비서가 처리할 수 없어 자신에게 오는 이메일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건강한 식습관을 들여라. 식사를 잘하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성공을 위한 식습관은 3가지 하얀 음식을 줄이는 것이다. 설탕, 밀가루, 소금이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설탕 섭취량은 하루에 17티스푼, 즉 70g으로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매년 25kg에 달하는 설탕을 섭취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로 인해 아침을 챙기지 못하는데 아침에 섭취하는 음식은 그날의 컨디션에 종일 영향을 미친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은 차에 빈 연료 탱크를 싣고 출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으로 탱크를 채우는지가 하루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달걀 같은 고단백 음식과 과일, 현미, 감자, 단호박 등 복합 탄수화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것들은 오전에 5시간 연속으로 달릴 충분한 에너지가 되어줄 것이다. 점심으로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닭가슴살, 생선, 두부 샐러드를 추천한다. 각종 빵과 케이크를 비롯한 탄수화물은 피나고 콜라도 금물이다.
건강한 고단백 샐러드를 챙겨 먹으면 오후에 식곤증에 시달리지 않고 5시간 동안 더 힘차게 일할 에너지가 생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습관을 기르면 하루 종일 활기를 유지할 수 있다. 점심으로 무언가를 과하게 먹고 오면 오후에 효율이 나지 않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아침을 꼭 챙겨 먹고 점심으로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과일과 채소 등 건강한 식단으로 채워야 한다. 건강하게 먹는 습관이 들면 뇌의 기능도 크게 향상되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다. 주변 사람에게 애정을 쏟아라.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루틴은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기쁨의 80%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온다. 타인과 이야기하고 즐겁게 웃고 더불어 살아가고 누군가의 삶의 일부가 되는 데 기쁨을 느낀다.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배우자와 함께 가치관을 맞추어가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일할 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일만 하라고 조언했듯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온 마음을 다하라. 그 시간에 회사에 보낼 이메일, 내일 해야 하는 보고를 떠올리며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맞대고 그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서로 마주본다는 의미다. 누군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주방에서 함께 맛있는 저녁을 만들고 침실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대하고 관계를 쌓을 때는 내 성과를 늘어놓기보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라.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요즘 고민이나 생각거리가 있는지 물어라.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고 질문하고 서로 인내심을 보이는 것.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필요한 태도다. 관계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서로 속마음을 터놓는 것이다. 나는 첫 아이가 태어난 뒤 관계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달았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늘 함께해야 할 대상은 곁에 있었다. 그래서 주변에 감사와 사랑, 소중함을 표하는 법을 꾸준히 연습해왔고 지금까지 매일매일이 행복했다. 작은 관심과 긍정적인 말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마련이다. 당신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 매일이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하루 일과를 자동화하여 몸에 익숙하게 만들면 정신과 생각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집중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성공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7가지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충분히 숙면하라. 휴식이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두 번째, 아침에 운동하라. 규칙적인 운동은 엔도르핀 분비로 활력을 주고 체력을 키워준다. 세 번째, 책으로 명상하라. 긍정적인 글로 하루를 시작하라. 네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라. 매일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실행하라. 다섯 번째,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라. 이메일 확인과 휴대폰 알림으로부터 멀어져라. 여섯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라. 내 몸에 연료를 채우는 일이다. 일곱 번째,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 성취에는 아주 잠깐의 기쁨이 따르지만 관계에는 평생의 행복이 달려있다. 이 7가지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이 습관을 계속 익숙하게 만들어 꼭 성공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